세상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이 정치가 망가지고, 그래서 특정 사람이 밉다고 그가 실정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정권이 무너지고, 그리고 경제도 망가지고,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정상에서 한참 벗어나서 대형적으로 계속 후진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윤 정권의 이 부분에 대해서요. 완벽한 것은 한국 정치에서 그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현상 유지라도 국가를 해가야 되는데 윤 정권이 맞이하는 지나간 3개월과요. 앞으로 다가올 4년 9개월이요. 역사상 한국 대통령이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임기 중에 IMF를 맞았던 이 YS나 또 자기 임기 중에 금융위기를 맞았던 MB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이 성장 일변도로 오던, 물론 많은 문제들이 누적되어 왔지만 어쨌든 성장을 해오던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무너지는 시, 이미 무너질 조짐은 이 DJ 이후로 쭉 이렇게 왔어요. 자, 그렇지만은 이 YS가 마지막으로 피크에서 꺾이는 대통령이었고 그 뒤로는 한국 경제가 계속 무너져 왔는데 그래도 쉽게 이렇게 이 붕괴되지 않고 버텨온 부분은 그동안 60년대 이후 한 60년간 축적된 이런 경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총체적 붕괴가 올 수 있다는 것이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윤 정권에게 지금 딱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수건 돌리기를 하다가 재수 없을 때 자기가 술래가 되고 또 우리가 어릴 때 이 흙을 파놓고 작대기를 꼽아놓고 흙을 떠내다가 작대기가 넘어지면 먼저 지는 그런 게임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자, 거기에서 자기가 마침 흙을 뜰 때 이 작대기가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윤석열 임기 내에서 나타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좀 진지하게 대통령직에 임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명박 정권과 윤석열 정권은 제가 볼 때 기본 배대에서 70% 이상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 걸고 있는 이 캐치프레이즈나 그것이 경제나 안보에서도 거의 유사하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시각도 똑같이 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주시해 봐야 될 거는 지난 대선 때 저는 지난 대선에 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플랫폼 어플 경제와 독과점이 될 거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비판하면서 어플 경제나 독과점에 대해서는 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율적 규제 완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독과점에 대한 이 제한도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어플 이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 플랫폼이 4차 산업이고 미래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시각을 대선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시각을 유지해오던 조선일보가 최근에 보면 이 배달 앱들, 쿠팡 그리고 배달의 민족 요기요 같은 이 어플이 결국은 중간에서 굉장히 인플레이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고 어제는 또 카카오 택시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결국 조선일보가 기득권의 논리에 따라서 이 플랫폼 경제 부분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에 섰다가 이것이 결국 이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자기들이 보더라도 그게 명확하니까 발을 떼면서 비판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어요. 저는 조선일보가 돌아선 부분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잘한 결정이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조선일보가 다른 언론보다 이렇게 1위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빨리 돌아설 줄도 안다라는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까지 비난해서는 안 된다 보고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윤석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후보 때 냈던 경제 공약들 그리고 인수위 때 다듬었던 인수위 공약들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로서 수많은 발표를 했잖아요. 이 대기업 재벌 중심으로 반도체를 강조하고 그다음 바이오를 강조하고 플랫폼을 강조하고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그랬죠. 근데 이 부분에서 윤석열이 부지불식간에 자기 정체성을 매우 드러내 버렸다는 겁니다. 이거하고 세금 두 가지에서 드러냈죠. 자, 세금은 솔직히 말하면 이런저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지만은, 자, 그거는 또 이래저렇게 각자가 자기 주장이 맞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플랫폼 경제라든지 그리고 대기업의 규제 완화를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윤의 시각은요, 제가 이제 그걸 뿌리를 찾기 위해서 밀턴 프리드먼의 이 선택할 자유라는 책까지 언급을 해왔어요. 대선 시기에. 이게 하루아침에 형성된 자기 생각이 아니라 뼛속까지 자기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쌓인 이론처럼 말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회 돌아가는 현실이나 이 사회에 복잡하고 다층적이고 이 여러 가지 양면이 내포되어 있는 이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른다고 봐요. 자기가 집행하고 있는 이 법에 대해서, 또 검찰은 특히 그 중에서 수사에 대해서만 빠꼼하지 이 사회의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서 굴러가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것이 자기가 학창시절부터 뼛속까지 굳어진 거라도 자기 혼자서 그렇게 생각해서 굳혀놓은 그런 어떤 이 사실들은 이 세상의 많은 흐름들, 전 세계의 경제 사회의 흐름, 그리고 전 세계의 실물 경제의 흐름,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이 경제 위기의 징조, 또 경제 위기의 징조에 대한 원인 진단,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면 이제 그가 가진 그 선택할 자유에 담겨 있는 밀턴 프리드먼식의 신자유주의는 벌써 한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으로서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내한테 더 많이 이야기하고 가까운 데서 사람을 넣어서 주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기득권인 그런 재벌들 이런 데 될 거다. 그러면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겠어요? 그런 관점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쪽의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쪽의 관점은 좌파고 친북이고 그래서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확실한 보수적 관점의 견지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유일한 세력이 혁명 21입니다. 제가 유일한 세력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말고 이 친북, 친중 문제, 그리고 반일 문제에 대한 냉정한 비판을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요.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해서는 안 되지만은 제대로 된 자유시장 경제는 없고 자유라는 말로 강자의 약육강식 정글 자본주의 그리고 슈퍼 자본주의만이 남아있다라고 비판하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문제를 지적하는 유일한 우파 보수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윤은 그들에게 이 지금 기대어서 3개월 반 만에 얼마나 망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야 되겠다. 그걸 무슨 김은혜를 보강하고 정책실을 신설한다고 그 임원과 정책실장 한 명 또 데려왔죠. 그리고 청와대 시스템을 정비한다고 윤이 좀 더 험벌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노출을 한다고 이것이 개선될 건가? 저는 약간의 개선은 있을 수 있죠. 지금 약간의 개선은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몇 달간의 시차의 문제지 이것이 본질적인 윤 정권의 지지율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지지율을 말하느냐면 모든 것이 지지율에 기반을 두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사실 대통령은요 5년 동안의 지지율을 딱 덮어놔버리고 쳐다도 보지 말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관점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 관점이 아주 개혁적이고 다수 국민의 의사와 또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대체로 뭐 DJ든 YS든 문재인이든 좌파 대통령이 당선되어도 기득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잘할 거 아니에요. 하물며 또 이 기득권을 대표하는 우파가 되면 기득권이 더 심화되었죠.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이런 사소한 이 선전 프로파간다가 먹힙니다. 재벌이 한국을 먹여 살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면 평택이 삼성 때문에 부부 연봉 1,000만 원 이상이 많고 그리고 알바 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평택이 지금 호황이고 식당이고 또 하청에 사고 사람이 몰리면서 52만 명의 도시가 북적거린다. 그 삼성을 띄우기 위한 기사가 난 거죠. 또 며칠 전에는 참 우스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재용이 부산의 식당에 가서 직원 숫자를 파악해서 식당 직원 거기 밥 먹으러 가서 5만 원씩 다 이렇게 해서 돌렸다. 미덕인 것처럼 포장을 하죠. 국민이 이재용이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 팁을 어떻게 줬는가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게 기사로 거리가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데 수많은 언론이 그걸 보도했습니다. 또 평택이 북적거린다. 평택이 북적거린다고 한국이 삽니까? 평택이 삼성 없으면 그러면 다 망한 도시가 됩니까? 그래서 너무요. 삼성의 효과가 평택에 강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영향이 화성, 수원 이 근처도 다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럼 삼성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의 대기업이 가 있는 도시나 이런 데는 다 그런 효과들이 있죠. 자, 그래서 어쩌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여를 한다고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삼성이 고용한 한국의 고용 증가 이런 부분들을 딱 그냥 빗대어서 국민 앞에 설득시키면 간단할 건데 왜 평택이 북적거린다는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떻게 입증해야 될지 모를 애매모호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요. 뼛속까지 자기 몸에 채워든 기득권 사고를 버려야 나라도 살고 윤도 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볼 때는요. 이건 내 충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꼬는 것도 아니고요.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가 살라고 하지 윤을 살릴 사람도 없고 나라를 살릴 사람도 안 보입니다. 내가 윤한테 당부하는 거는요. 이 뼛속까지 기득권에 인볼브되어 있는 그런 관점과 사고를 이제 놓고 그야말로 새로운 사고로 가야 된다. 그게 아니고는요. 그냥 이 타겟민 스타일의 기술. 근데 그것도 타겟민만큼도 안 됩니다. 또 그리고 국민들을 적당히 과거 개발도상 시대의 관점, 대기업이 살면 나라가 산다라는 식으로 설득시키려고 하다가는요. 안 통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대기업 관련해서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은 옛날에 비해서 확연하게 줄어들었어요. 다수의 국민들은 그래서 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삼성이 국가다라는 식의 선전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무슨 유튜브에 노딱을 때리고 이런다고 제 입이 막아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조선일보가 이 플랫폼 경제에 비판을 하고 나섰던 것처럼 올바르게 판단을 해라. 자, 판단하지 못한다면요. 좋지 않은 결과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이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저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이 아로 새겨진 평당 700